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그 여론조사 보도가 나왔는데 이 한 달 전과 비해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다시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당대표와의 그 봉합 이후에 또 선대위 체제가 새롭게 출범 이후에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분석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 비율이 57% 60% 가까이 이르고요. 네. 또 야권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또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좀 내홍을 겪을 때 실망하신 부분이 크셨지만 네. 또 저희가 잘 또 화합하고 또 당내 의견들을 또 2030 세대들의 요구하는 여러 이준석 대표의 요구는 곧 2030 세대들이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에서 담는 큰 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아마 저희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지 않았나 그리고 회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 많이 물어본 게 또 단일화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됐든 단일화 됐을 때는 지금 그냥 이렇게 다자 대결에서는 사자 대결에서는 서로 미세한 차이잖아요.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단일화에서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앞서는 그게 아마 정권 교체 민심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단일화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했었을 때 3등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파괴력도 있었고 좀 매력적인 카드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도 뭐 민주당 측의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그 실정도 있지만 단일화가 또 주요했다라는 평을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한테 많이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는 지수가 높잖아요. 이번 선거의 핵심의 키워드는 저는 정권 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희망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한 20대 대선은 국민적 요구가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무려 한 75%가 지지를 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로 지지가 됐을 때는 그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30%밖에 지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다. 해석을 대표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하여튼 오늘 또 보면 30%가 넘지 않습니까? 안 후보의 지지율은 10%대가 있고 사람의 수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안 후보의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안 후보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면 29명만 이 윤 후보한테 지지한다는 거고요. 또 윤 후보는 뭐 10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100가 뭐예요? 3배 정도. 300명 중에서 79%가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또 누가 되든 전통적 지지자가 보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지지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대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율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설 민심이 지나더라도 물론 TV 토론 때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의 필요성이 그 이후에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거든요.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
누구도 정치라고 그런 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가 그렇죠. 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대답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나 이제 워낙 정권을 교체하라고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가 보니 그게 이제 단일화의 요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인데 아직은 단일화를 공론화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예, 그러나 단일화가 매력적인 카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저희 당이 내홍을 겪을 때가 여당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잖아요. 못 올라갔죠. 그런데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예. 38%, 40%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못 뚫었잖아요. 예.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교집합군이 37, 8%는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근데 그 이상은 뛰어넘지를 못하고 있다. 이 천장을 못 뚫고 있다. 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인식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인식의 확신이 이 천장을 못 뚫게 하고 있다. 근데 저희 윤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타고 있을 때 43, 4%까지 다 올라갔었거든요. 이것은 확장성이 그만큼 넓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여당에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벤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희는 홍준표 대표라든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대한 이벤트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에 대한 카드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는 매력적 카드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있는 가능성에 상상의 세계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그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갖다가 정권 교체를 원하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담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게 그런 가족 비리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 운영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26년간 검찰하다가 바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이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지금 재선하시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지켜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셨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은 시장 군수가 아닙니다. 네. 또 시장 군수 그 위엔 도지사도 있고 정부로 보면 장관도 있고 총리도 있으시잖아요. 네. 대통령은 다뤄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분야에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교, 안보, 국방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를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여든 야든 지금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은 대선 후보들이 만들겠습니까? 다 시스템적으로 당에서 그렇겠죠. 만들고 교수들이 다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만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해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스케치하고 미래에 대해서 할 일을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국민한테 내놓는 예를 들면 플랜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었을 때 대통령은 너무 디테일하게 일을 한다고 하면 밑에 사람들의 업무 범위가 축소되거나 제약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방향성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방향과 일관된 지침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지도하는 끌고 가는 것이지요. 대통령 리더십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디테일한 뭐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평가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의 그 급에 따라서 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 군수라고 한다면 마을 한 길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 조그만 지역이니까 그런 거 하라고 시장 군수를 맡긴 거예요. 도지사는 훨씬 크잖아요. 도지사 영역은 외교 안보 분야는 없잖아요. 국방 분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국방 분야, 외교 안보 분야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다 하고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장 군수의 리더십은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요. 디테일하게 뭐 조금 더 아는 것이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그럼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큰 방향성,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 경제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모델, 갑질의 문화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미래 어떤 먹거리를 할 건지, 또 어떻게 교육을 또 할 건지 이런 큰 그림으로 대통령은 방향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국무위원한테 일임을 하고 또 국무위원들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한테 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은 전 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방 말한 그 큰 방향과 메가 이슈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입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윤 후보가 우리 의원님께서 보실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아 그러면요. 저는 자주 뵙는데 토론도 많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박식하고 다방면에 많이 알고 있고 또 디렉션에 대해서 분명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말을 바꿔요. 정말 많이 바꾸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후보가 말을 바꾸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분입니다. 실수는 많잖아요. 실언은. 이제 그런데 제가 하나를 볼 때 학습 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천재성을 갖고 계신데 천재성까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선언을 해서 들어온 지가 5개월 정도 좀 됐잖아요. 국회의원 초선 재선을 해도 3선을 해도 대권 후보할 때 실수합니다. 그런데 저희 후보를 보면서 경험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은 이제 경험이나 이런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래도 국회 같은 데서 몇 년씩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정치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도자로서는 좋은 그 품성과 또 덕을 갖고 계시고 나름대로 많은 분야에 대해서 그 정돈이 돼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후보의 여러 가지 준비된 리더십을 물어봤는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그만두셨지만 연기만 잘해라.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도 가만히 있으면은 후보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선거 캠페인에서는 의뢰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후보들한테. 근데 그게 막상 국민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탁 이렇게 나오니까 이 뭐야 이거. 그럼 후보는 맹탕인가? 뭐 이런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여권의 프레임에 말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가 덜 된 후보라고 지속적으로 여권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의혹이라고 하지만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시장의 공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도록 설계하고 결제해 줬었던 사람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더 막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었을 때 조그만 성남시에서 보았듯이 국가 권력자가 됐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의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여당이 준비 안 된 뭐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말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후보는 배우 역할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정이고 후보가 어떻게 다 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써서 이제 하고 또 가기 전에 그 주는 의견과 본인이 갖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 또 방향성, 철학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거나 레포트를 보면서 또 자기화해서 그 현장에 가서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모든 후보들은 참모들이 짜주는 거에 거의 맞췄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뵀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정말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은 대로 읽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분 중에 한 분이다 이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 후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시고 철학이 정확하고 방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참모진들이 오면 주시면 그걸 참고하고 또 해서 자기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윤 후보에 대해서 이 국힘의 보수 정당의 어떤 그 기반 지역이라 할 수 있는 TK와 그 보수층이 불안 심리가 있다고 해요. 좀 불안하다 이게. 그러면서 박근혜의 사면이 노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태극기 부대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갖다가 이렇게 좀 유리시키는 어떤 부분도 박근혜 사면의 노림수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이제 상당히 절정기에 이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후보님에 대한 후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지요. 그러나 갈등이 봉합되고 굉장히 안정감을 찾으셨잖아요.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근간에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야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정치적으로 계산되어 있는 거에 휘말릴 분이 아니십니다. 올바로 국가를 위해서 늘 판단하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정권 교체에 뭔가 불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는 안 할 것이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알고 있을 거고 이 외교, 국방, 경제 모든 것이 성한 곳이 없잖아요.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거를 그래도 바로 세울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충분히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에 4.13 총선을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 내주셨던 거를 제1야당의 힘을 모아라 했죠. 유추해 보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힘을 보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워낙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